예, 마약범죄정보합동수사본부 제1부본부장 신준호 검사입니다. 네. 그간에는 그 마약 수사를 기관별로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정보 공유라든지 수사 공조 이런 것들이 애로가 컸었는데 근본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로 이러한 점들이 많이 해소되어서 다양한 성과와 시너지가 도출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제가 근데 경찰 보고 때 그걸 한번 물어봤는데 서로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종전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기관 간 벽이 있다 보니 이게 원활치는 않았는데 그런 걸 극복하고자 이번에 이런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합수팀 꾸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심우정, 노만서, 신준호, 김현실, 그 다음에 합수팀 단장은 그때 마약 사건 덮어서 진급했던 윤국권입니다. 마약 게이트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합수팀을 꾸린 겁니다. 이 합수팀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마약 범죄 잡겠다며 정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걸 지휘하느냐입니다. 백혜룡 경정은 신준호, 윤국권 등 합수팀 핵심 인사들이 이른바 마약 게이트 의혹과 연결돼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마약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한 게 아니라 덮어주고 그 대가로 승진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신준호 차장검사는 억측이고 근거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백경정은 수사 기록과 데이터가 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약 범죄를 잡겠다는 합수본. 그런데 국민이 묻습니다. 혹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건 아닙니까? 백혜령 경정과 현재 이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담당 수사 팀장을 맡고 있는 윤국권 팀장, 그 다음에 그 위에 부장검사, 차장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화한 내용들을 최초 공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합수팀의 윤국권 부장검사와 백혜령 경장이 서로 나눈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저희가 일부러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부분 좀 편집을 좀 하는데 나중에 이 현직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 편집을 했다 이런 말 할까봐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마약 외압수사 합수팀의 윤국권 부장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단장님, 저 백혜룡 경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단장님, 예, 어떻게 또 전화번호를 또 알고 전화 주셨네요. 네네. 아니, 예.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좀 있는데, 네. 부장검사님이 신준호 부장검사하고 한솥밥 먹었잖아요. 마약 게이트 할 때. 근데 제가 지금 통화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니, 그때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신준호는 차장으로 진급하고, 제가 지금 좀 부장님, 일이 부부장에서 있어가지고 통화를 지금 부장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진급했잖아요. 경정님. 저 신준호 당시 부장검사,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 대검 마약조직범죄관으로 합니다. 영전이 된 겁니다. 저 신준호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본인 해명하게 급급하고 바빴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기사를 보게 되면 항상 마약 검거 사건의 중앙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저 신준호 부장검사입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특수통 검사들도 부러워하는 굉장히 이름을 좀 많이 알리는 그런 검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일반 형사팀에 있는 경찰들도 야, 저 신준호는 제대로 마약 수사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칭송을 마다하지 않았던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병명을 이렇게 합니다. 좀 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칭저 노트하고, 제가 전화로 이렇게 아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안 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12번, 21명의 조직원들이 침탈하는 게 조합하면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는데, 거기가 저희가 그걸 앞에서 다 걸어놨지 덮어놓고, 않습니까? 꼼꼼히 수사했다고 그러고, 이 사안에 앞에서 다 대해서는 잘 걸어놨어요, 모른다고 저희가. 그러고, 그러면 이 자체에서 이 대검에서 이 합수팀 꾸린 것은 중단을 하고 새롭게 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꾸린 것도 아닌데. 제가 차장님하고 윤국권 부장검사 합수팀 담당한테 범죄자라고 지금 지탄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모욕적인 말씀이고요. 근거가 없는 말씀 아니십니까? 모욕이라고 들으시면 저를 고소하시면 됩니다. 수사를 그따위로 해놓고 모욕이라고 저는 그럽니까? 결과가 나오면 저도 법적 조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국가 안보가 무너졌는데 검찰이 제가요, 마약 수사 여기서 20년 했습니다. 자신의 예? 영달을 위해서 수사를 아닙니다. 포기하고 승진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검사예요? 제가 그러면 뛰어내려야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검사들이 지금 그게 합수팀 사실이라면 꾸려가지고 사실이라면 수사하고 지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 지혜하고 아무것도 지금 배제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신준호 차장검사님이 이 사건을 지휘부에 요청하십시오. 건의하세요. 중단시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백희룡 글쎄요. 경정한테 한번 지휘를 맡겨보자.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한테 의심받고 있으니 공정성하고 투명성 한번 기회보자. 건의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국민이 납득을 예, 한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건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정님 부탁드리는데 아직 저도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좀 팩트에 기반해서 그렇게 좀 뭐 진술하고 이렇게 아니 이게 팩트가 발표했으면 아닙니까? 좋겠어요. 예. 지금 다 억측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억측이면 고소하십시오. 예, 저희가 이 사건이 저는 규명되고 나서 지금 이미 당장에 고소할 오슬보슬 그거 각오가 아니고요.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나서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저도 25년 넘게 했어요. 현장에서 느끼면서 부딪히면서 외압 느끼면서 수사를 했고 이 어려운 과정을 밝혀내는데 수사를 했고요. 신준호 차장님이 이 사안에서 그러면 기자회견해서 백혜룡이 엉뚱한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됩니다. 수사 결과 나오면 그걸 토대로 제가 조치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사건 수사를 지금 다시 지금 계속 하고 이 수사를 싶다는-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본인이 제재를 관리하시고 했다니까요. 지휘하시고 윤국권 부장검사가 지금 합수팀에서 계속 단장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둘이 신준호 차장검사님이 그거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일 때 저기- 윤준호 부장검사는 부부장이었잖아요. 한솥밥을 1년 넘게 먹었잖아요. 그럼요. 저희 다 여기 뭐 마약 쪽에 다 사람 다 그렇죠. 23년 9월 달에 같이 진급했잖아요. 같이 승진했잖아요. 그리고 인천에서 이 사건 뭐 덮었던 승진하면 안 김현실 됩니까? 부장검사 올려가지고 또 승진시켰잖아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정말 피 터지게 그 당시 그 보도자료 보시면 브리핑 5번 6번 하고 막판에 수노아파까지 깡패까지 저는 잡아나가면서 신준호 그렇게 해서 부장검사라는 올려서 분을 승진했어요. 마약과 조직 폭력배 그 수사하실 때 제가 존경했던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저는 실체를 승진했다고 확인해 보니까 봅니다. 예. 그 존경했던 분이 이 권력 앞에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거 좀 근거 없는 말씀이시라니까요. 왜 근거가 없습니까? 제가 수사 기록하고 데이터 가지고 지금 증거를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표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저도 저 뭐 건의 좀 제대로 건의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전화가 오늘 백경장님 차장검사님이 그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백혜룡을 예. 백혜룡이 이 진실을 가지고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수사를 했으니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건의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뭐 개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뭐 이거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럴 위치에도 있지 않고 저는 오히려 그게 완전히 지금 처음부터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바람에 저도 원래면 정상적으로 지휘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사건은 손도 못 대고 그러면 있습니다. 대검 컨트롤 타워에서 수사 지휘하겠단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총장님도 계셨고 또 우리 부장님도 계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저는 여전히 그때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구성도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마약 수사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 아마 단정으로 와야 되다 보니까 풀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저도 되게 검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안보기관이 한 사람만 보고 국민과 국가를 버려버렸다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적이 없고요. 그것을 신준호 차장검사님이 있습니다. 그 똑똑한 분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맹세컨대요. 뭘 걸고 맹세컨대 저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그 전에 세관 마약 사건이 있다는 걸 언론 쪽에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처리한 사건하고 관계 있다는 것은 작년 9월인가 10월에 그때 아니 중앙지검에서 그때 처음 왜 알았다니까요. 김해 공항에 내려가서 검거를 해옵니까? 거기 아피스로 등록망 시키면 김해 쪽에서 검거해가지고 거기 아니, 부산지검에서 그때 수사를 하면 되는 건데. 인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왔어요. 인천 그 세관에서 저희하고 인천 세관이 특사경인데 그 사람이 심우정의 지휘를 받는데 특사경이 안 그렇습니다. 중앙지검 체계를 정확히 모르셔서 하는 송경호 거예요. 지검장한테 자기들이 요청을 했다고.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아피스만 걸면 돼요. 아피스는 2월 우리가 5일날 그렇다니까요. 검거됐을 때 아피스만 걸면 되면 얘네들은 100% 검거가 되는데 왜 부탁을 해요? 그게 말이 돼요? 예. 그 아무 저도 말 지금 대잔치 하지 경우가 마세요. 궁금하고 그래서 그걸 다 지금 합수팀에서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제가 그냥 있으면 제가 그 시스템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법리를 아시는 분이 수사를 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자꾸 더 말 길게 하면 요지는 제가 알겠고요. 그럼 저도 건의해 제 자리에서 주세요. 책임을 예, 수사 중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사 중단시켜달라고 수사 중단하라고 건의 좀 해주세요. 그 자체가 지금 외압인 거 아니에요? 수사 돌아가고 있는 수사를 왜 중단하라고? 아 제가 그러면 노만석 예. 차장님한테 수사 중단시키라고 그렇게 지시해달라 부탁하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그러면 신준호 판단하십시오. 차장검사님은 그런 건의를 하는 게 외압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노만석 차장검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이 수사는 제가 오늘 이런 전화가 중단돼야 왔다는 걸 된다. 알려드리고 검토하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지금 아무것도 보고 못 받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언론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동부지청 가가지고 이문정 네, 검사님 맞습니다. 만나고 합수팀 단장 만나고 돌아왔을 때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분이 신준호 차장님 검사 바로 밑에서 부부장을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을 속여도 유분수지. 국민이 이제 이 사건의 전문가가 네. 되었다니까요. 그러게요. 그 국민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수사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당연히 책임지셔야죠. 당연하죠. 그것은 뭐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당연한 그게 겁니다. 의혹, 없는 의혹을 갖고 조금 자꾸 우리 수사팀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수사했던 검사님과 그 당시에 우리 수사팀 5명을 지금 완전히 지금 무슨 뭐 매국노로 매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국노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참 열정을 가셨던 이 조직범죄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신준호 부장검사의 모습은 이 마약 게이트에서는 일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됐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경정님, 뭐 다음에 또 통화하시고요. 제가 그러면 오늘 통화는 이걸로 정리해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릴 부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부에. 예. 네. 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하여튼 좀 그 오해를 푸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경정님, 저가 무슨 뭐 일도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 사건을 객관적으로 좀 봐주시고 좀 수사팀 지금 뭐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일단 한번 돌아가는 걸 결과를 보시고 뭐 특검을 하든지 저는 상설 특검이 발효돼 있어가지고 사실 내심 이제 드디어 풀렸구나 그럴 줄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뭐 그건 안 돌아가고 이게 수사팀 돌아가면 저도 좀 사실 못마땅해요.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기가 막히고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그 검사님들의 민낯을 보면서 제가 검사들을 범죄 조직이라고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서는 게 그 인식과 달리 그렇게 실망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저희 그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예, 절차로 행동으로 시스템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셔야죠.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우리 총장 대행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왔더라. 제가 전화 드렸어요. 예. 예, 그러면 뭐 그래도 저한테도 간곡히 또 전화하니까 또 그런 뜻은 전해드려야죠.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건 뭐 오프 더 레코드인데 아니 우리는 제가 처음에 이 사건 한다고 들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최대한 우리 백경정님을 이사수사팀에 합류시키자. 같이 합류시켜도 되고 아니면 뭐 그런 논의까지 적극 다 열려 있는 거였습니다. 누굴 뭐 배제하고 몰래 깜깜이로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깜깜이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되고 뭐 제가 TBC 지휘하게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것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수사가 안 됩니다. 이 모든 뭐 권력기관과 정동영이- 안보기관들이 아니 여기에 말씀하셨듯이 개입되어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지금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있는 대로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도 고통스럽지만 좀 시간을 밝혀질 때까지 지금 막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도 지금 많아서 많은 상황에서 그렇으니까 저희도 다 같이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이니까 그렇게 서로 이해하시고요. 일단 결과는 어때까지 신준호 차장검사님도 사건을 잘 모르고 윤국권 그 합수단장도 그러니까 사건을 잘 모르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속속들이 예, 아는 사람이 백혜룡 경정이라니까요. 그러면 저한테 그럴 수 맡겨야 되는 거 있겠는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는데 저도 그때 여기서 청문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뒤늦게 이제 찾아보고 지휘부에서도 네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해서 다 그때 기록 다 보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관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쭉 이제 진상이 파악했지 그전에는 뭐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죠.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 검찰에서 그것도 전체 그림을 높은 모르고 직급에 있는 있는 분들이 이 흐름을 몰랐다 변명하지 마세요. 그때는 예. 정말 그래도 하여튼 좀 힘내시고 저희 조금 좀 진상 규모를 일단 1차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죠. 저희도 예, 그런 마음. 저희도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자꾸 거론되고 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수사팀도 되게 그 당시 좀 중앙 수사팀 거의 그대로 있는데요. 되게 지금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도 좀 모든 게 이게 말씀 하나 하는 게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또 전화하시게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이 뭡니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그 잡상인 취급 받으신 것 같아. 그러게. 잡상인 지금. 야, 너무 심한데 진짜. 마약 게이트 덮어줄 당시에 네.
그걸 대가로 신준호 부장검사는 차장을 달았고 네. 윤국권 부부장은 부장을 달았다. 그게 네. 뇌물이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아이고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저 신준호 저 사람이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서 마약 사건을 제일 수사를 잘한다라고 알려졌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좀 긴 통화였는데 변명이 참 구구절절합니다. 아니 너무 슬픕니다. 슬퍼요. 진짜 네. 수사하겠다고 수사해야 한다고 정말 우는 심정으로 지금 백혜룡 경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선 저 검사 수사 책임자는 심드렁하고 말이죠. 네. 이게 어떻게 이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 대검 컨트롤 타워 마약 사건의 대검 컨트롤 타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저 신준호 부장검사인데 저렇게 심드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안 하고 있습니다. 올스톱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최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대검 차장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노만석 차장인데 노만석. 예.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지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해보자. 결과물도 내도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은 다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같이 어떤 한번- 것들을 해주신다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것들 압수수색하자. 그리고 압수수색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은 지금 제가 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 차장님이 만약에 오판하셨다면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오판한 게 뭐 있어요? 같이 밝혀보자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신준호 차장검사고 그렇게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지금 합수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라고요. 뇌물이라고요. 특수 직무 유기하고서도 뇌물까지 받아서 승진한 사람들한테 이 수사를 맡겨놓고 그래서 제가 마약 조직부 대검의 컨트롤 타워를 범죄 조직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차장님 같은 사람이 계시니까 국민을 속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저는 저 노만석 차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차후 뭐 검찰총장님 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아닐 거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요. 백혜룡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이 사건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속인 거 없어요. 아니 지금 이게 사실이라는 팩트라니까요. 제가 자료 가지고 기록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추정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팩트가 맞는지 한번 같이 퍼즐을 맞춰보자니까요. 그래 포즈를 맞추려면 저를 책임자급으로 차장님이 추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나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번 지금까지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어제 면담했고요. 네. 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으면 일단 압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야 되고 압수해야 되고 압수해야지. 그 보여주기식 수사도 아니고 세관 그 피의자들 두거지 압수수색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흘리고 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잠깐 국민을 속일 수 있지만 금방 드러납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전문가 다 됐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차장님. 좋습니다. 우리 백경정님 말씀을 내가 수사팀에 전할게요. 그 부분 압수수색 가능한지. 아니 그것을 아니 대검 컨트롤 타워일 때 우리 검사장님이 심우정 총장님과 협의해가지고 이 팀을 합수팀을 꾸렸잖아요. 다 알고 꾸렸잖아요. 그걸 거둬들여 달란 말입니다.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해 주세요. 진실 안 밝혀도 돼요. 수사 중단하다고 해달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범죄자가 이 수사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차장님, 예.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그거 뭐 제가 지시하고 말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직대가 차장님이잖아요. 검찰을 지금 지휘하는 사람이 차장님이시잖아요. 뭐 저는 밝힐 걸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아니 범죄자가 뭘 밝힌다는 거예요? 셀프 수사해가지고 뭘 밝히겠습니까? 그래 범죄자는 유죄 그러면서 확정하기 법치를 논하고 지금 합수팀에 구성되어 있는 검사들 이름도 몰라요. 지금 차장님 검사들은 독임제 행정관청이잖아요. 공익의 대변인이고 예. 객관 의무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자기 이름도 감춰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구누구 합수팀에 포함이 됐다.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할 거다. 예.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 사건이 특검안도 지금 통과가 돼 있는 사안이니 중간중간에 국민들께 알려서 함께 진행해 나가야죠. 이게 뭡니까? 그냥 그런 너무너무 이야기를 놀랐어요. 한번 만나서 그 수사단장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사단장하고 얘기하고 왔잖아요, 제가. 신준호 차장검사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인천세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김해세관 내려가서 검거에 왔다고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그 진술이 신뢰할 수 없어서 이들을 추가 수사 안 하고 그 당일만 사건 수사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해요. 그런 사람이 왜 그 증거를 우칭저 노트하고 공범 12명 출연한 세관 보고서를 우칭저를 처벌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정 증거로 사용을 했냐 말이죠.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 자체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그 위치에서 대검 컨트롤 하셨던 검사장님께서 그걸 몰랐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누구도 이해 못 합니다. 차장님, 수사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제가 수사팀에 전달할게요. 수사 중단시켜 주십시오. 제가 국민들께 호소 드릴 겁니다. 예. 언제든지 혹시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수사 중단 부탁드립니다. 예, 전화 끊을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경찰을 대표해서 실질적 수사를 하고 있는 한 명의 형사과장이 있습니다. 중량경찰서의 신용수 형사과장인데 현재 이 합수팀으로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돼요. 경찰의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 자리에 과장님이 왜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요? 아니, 아, 네네. 윤국견 그 단장이 누군지 몰라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거 관계없이 저희 경찰 거기에 있는 거니까요. 아니, 윤국현 단장은 신준호 부장검사, 차장검사 승진할 때 부부장에서 부장검사 승진한 사람이에요. 마약 사건 덮어주고 뇌물로. 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저야 업무 지시 가는 거죠. 이제 가서 근무하는 거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네? 아니,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을 직접 취급해가지고 덮어주고 뇌물로 부장검사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 제가 거기서 네. 제가 아는 건 아니니까요. 네. 과장님 말씀하신 거 참고 잘 하겠습니다. 아니, 경찰의 오역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네? 이 사건을 검찰의 합수팀에 내준 그 경위부터 경찰의 치욕이에요. 지들이 관계없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경찰이 내줬단 말이에요. 거기 왜 과장님이 계시냐고요. 저희 이제 똑같은 말 계속 하게 되네. 아니 지시를 받으면 가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요. 네. 이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갈 거고요. 과장님 걱정됩니다.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그 오물을 묻히시려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걱정해 주시는 거 잘 참고해서 근무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박혜룡 경장님 암 걸리겠어요, 암. 이 진짜 어떻게 이런 참담한 상황. 아니 도대체 열심히 수사해야 될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어하게 나오고. 아니 보세요. 자기가 수사팀이 합수팀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자. 예. 잘할 거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내용 모른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 담당팀장은 수사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지금 상설특검이 만들어졌으니 거기서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합수팀은 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상설특검은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도대체요? 검찰에서 이 사건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이 이 사건을 마약 게이트를 덮어놓고 전부 승진하고 전부 용전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일종의 뇌물 아닐까요? 2022년 10월 14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포했다. 검찰 주도로 세관, 방통위, 식약처 등이 포함된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는 듯 보였다. 이상하게도 마약 수사의 필수적인 경찰 조직은
철저히 배제된 형태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뒤 건국 이래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이 터진다.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무려 12차례에 걸쳐 127kg의 필로폰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밀반 입된 것이다. 이는 국민 500만 명에서 최대 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물량이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국가수사기관의 시스템은 왜 그렇게 처참하게 뚫려버린 것일까? 어떻게 국민 500만 명분의 마약이 국경을 무사 통과할 수 있었을까?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들은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몸에 테이프로 마약을 칭칭 감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약 55kg의 필로폰을 너무나 손쉽게 밀반입했다. 이는 세관의 조직적인 묵인 없이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꼬리가 밟힌 것은 한 신입관세청 여직원의 눈썰미 때문이었다. 마약 운반책들은 세관 직원들끼리만 공유하는 알림이 시스템에만 우범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34기 신입 여직원이 반복적으로 입국하는 이들을 수상히 여겨 모든 수사기관이 볼 수 있는 정식 전자통관 시스템인 아피스에 검사 대상자로 등록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튿날인 2월 5일 기막힌 일이 벌어진다. 시스템에 등록되었던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이 대부분 수동으로 삭제되어 빠져 있었던 것이다. 마약 우범국에서 반복적으로 입국하는 이들은 자동으로 검사 대상자가 되어야 했지만 누군가 고의로 시스템을 조작해 이들을 빼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다. 2023년 2월 5일 우연차는 일제 검역 과정에서 결국 운반책 중 한 명인 우에이화가 적발된다. 당시 인천지검 최세윤 검사가 현장에 출동해 그를 검거했고 압수한 휴대폰을 통해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2월 20일에는 인천세관이 각종 정보를 분석해 마약 운반책 12명을 특정한 보고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검찰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보가 시작된다. 인천세관 사건의 관할은 분명 인천지검이다. 하지만 당시 마약 수사에 특화된 인천지검 김현실 부장검사와 최세윤 검사 등은 도망간 공범들에 대해 기본적인 출국 금지조차 내리지 않았다. CCTV와 여권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인천지검이 이 거대한 사건을 자신들이 수사하지 않고 돌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로 넘겨버렸다는 점이다. 이후 2월 27일 중앙지검 강력부 신준호 부장검사팀과 인천지검 최세윤 검사가 김해공항으로 내려가 새롭게 마약을 들여오던 유통책 단 3명만을 검거하는 데 그쳤다. 앞서 밀반입된 막대한 양의 마약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딱 2월 27일 당일 들여온 것만 가지고 사건을 축소해 기소해버린 것이다. 대체 왜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들이 이 엄청난 마약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을까? 검찰이 외면한 이 사건의 실체는 끈질긴 경찰관들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경정팀은 경찰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통 규모를 밝혀내며 총 30여 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나무 도마로 위장된 필로폰 등 총 27.8kg을 압수해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경찰의 수사 앞에는 검찰의 집요한 방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세관 연루 의혹에 대해 옷을 벗을 각오로 언론 브리핑을 강행한 2023년 10월 10일 당일 백혜룡 팀과 협조하며 수사를 돕던 남부지검 형사 6부는 대검찰청의 강한 질책과 함께 하루아침에 해체 수준으로 인력이 축소된다. 그리고 마약 사건은 남부지검 형사 3부로 이관되어 버렸다. 이때부터 경찰이 세관 피의자와 공항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들은 줄줄이 기각당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기막힌 우연이 발생한다. 2023년 4월 12일 수사팀의 영장을 상세한 사유까지 적어가며 기각한 담당 검사. 그는 바로 1년 전 인천지검에서 최초로 우에이화 일당을 검거하고도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세윤 검사였다. 그가 인천지검에서 남부지검 형사 3부로 발령이 나 경찰의 수사를 철저히 가로막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백혜룡 수사팀은 경찰 역사상 최초로 영장을 기각한 검사에 대해 직무배제, 즉 회피 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이 거대한 은폐 스캔들의 결말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사건을 덮는데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검 신준호
부장검사와 인천지검 김현실 부장검사는 강력부 출신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차장검사급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영전했다. 반면 목숨을 걸고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려 했던 백혜룡 경정은 결국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되었고 경고 처분까지 감수해야 했다. 덮으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 과연 진실은 이대로 묻힐 것인가? 마약 게이트를 둘러싼 수사 무마지시, 그리고 비상식적인 조직 개편과 꼬리 자르기식 시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 거대한 음모의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만이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좌천된 백혜룡 경정팀이 지키려 했던 127kg 마약 스캔들의 진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